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TV 토론을 오늘 9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후보들이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은 정말 달고 다른 정치인,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들입니다. 반면 정치 데뷔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윤석열은 모든 게 다 새로울 겁니다. 그런 윤석열이 이제 조금씩 유튜브, TV 토론 이런 데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진영이 아닌 또 다른 진영의 강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 3명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런 유튜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그 윤석열의 말실수 등으로 해서 어려운 자리일 것도 같은데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TV 토론, 국민의힘 후보 간의 TV 토론보다 더 껄끄러운 질문을 받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선배지만 귀엽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홍준표 그동안 치고받고 싸웠는데 개인적인 앙금은 좀 가라앉고 화해 무드로 돌아선 걸까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마음속에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신의 진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질문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준비됐다는 듯이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자, 선후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후 포럼,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인사, 그러니까 이 권경의 변호사,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다들 펀치가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강했는데 문재인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자, 이들이 결성한 진보진영 인사지만 반문인 이들이 결성한 선후 포럼이 윤석열을 만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어깨 툭 사건,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어깨를 후배인 윤석열이 툭 쳤다는 그 사건에 대한 뒷얘기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대담에서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마다 중대 선거 구제라든지 다양한 국민의 입장이 의회에 제대로 대변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또 선거 때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양당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우파, 좀 중도로 또는 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후 포럼과의 대담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정당 개혁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가 진영보다는 실용으로 가야 하고 국민 생활에서 빚어진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당 내부 민주화 등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은 이 철학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국민이 더 편한 것,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부동산과 같은 무능한 것 때문입니다. 경제, 실용 이쪽을 강조합니다. 자, 지난 7월 신문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 정권교체 국민행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이 소선구가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렇게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침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이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써서 만들어도 된다. 이건 내 전공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방향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두 가지라고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특수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커져서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의원실에서 만나 제가
검찰 특수부가 너무 커져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특수부 비대위는 반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 정권이 들었으면 검찰에 자기 편을 만들어 상대편을 수사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 직접 수사는 1년에 한 5건 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는 한 10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다. 국민의 집단적 다중적 피해를 입힌 큰 사건, 소추권자인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하는 게 맞는 사건에 한해 수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여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꾸겠다는 것도 후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평등부라는 명칭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한 데 대해서는 알겠다, 좋은 말씀이다,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경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신인으로서 돌이켜보면 참 그래도 잘했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역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견하다고 합니다. 연이은 실언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은행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비공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과 공적인 입장을 밝히는 발언들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정치 신인이다 보니 배우고 적응하는데 비싼 대가를 치렀다.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인에 습기다 보니까 윤석열다운 참신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미지가 좀 퇴색됐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앞으로는 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보다 받아들이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하고 그런 데에서 더욱 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입니다. TV토론이 끝나고 홍준표 후보와 악수를 하며 이 어깨를 두드려 연장자에 대한 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어깨를 탁 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개인적으로 따로 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한 10몇 번 만나며 친해졌다. 제가 2-3번 선배님하고 잘 모시니까 저한테 말씀도 놓고 야, 이 총장 이러기도 하고 친근하게 하는데 막상 토론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등 신상공격도 하고 끝나면 또 반갑게 헤어지고 한다. 그날따라 저한테 신상공격을 세게 하시더라.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홍 의원이 빙긋 웃으며 걸어와서 마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선배하고 툭 쳤다. 병 주고 약 주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주 세게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를 보면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다. 토론할 때 보면 본인이 누구를 몰아붙일 때는 막 하다가 다른 분이 자기를 비판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귀엽게 저항을 하신다. 귀엽게 저항을 한답니다. 토론을 할 때 홍 후보를 보면 귀여운 데가 있다. 내용보다 오히려 그런 점이 젊은 분들에게 호감을 사지 않나.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것은 청년 세대한테는 별로 호감을 얻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청년 세대들한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너무 진지하고 신중하고 이런 것이 발랄한 청년 세대가 볼 때 너무 올드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윤석열의 발언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귀엽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지만 좀 인간적으로 풀어주는 원팀이 되는 것을 슬슬 준비해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앞으로 한 일주일은 거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